기출 분석, 보성고 1, 2학년들 25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학년, 2학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에 대한 문항수, 어떻게 출제가 됐고, 단원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표를 보시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성고가 1학년, 2학년 모두 다 부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부교재는 올림푸스 기출문제, 2학년 부교재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수능 특강으로 출제가 돼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출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성고 내신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기준으로 1학년 설명을 쭉 드리고 2학년 설명을 이제 단원별로 드리겠습니다.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2차 함수까지 시험을 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제 연도별로 구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2차 함수 파트가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8문제가 나왔고 그 외에는 조금씩 적게 두세 문제씩, 네 문제씩 이렇게 냈는데 함수 쪽의 문제를 큰 비중을 많이 뒀다. 원래라면은 2단원하고 2단원하고 6단원을 많이 비중을 두는데 이번에 월등하게 6단원을 비중을 많이 둬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학생들이 준비했어야지만이 성적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2차 함수 단원 같은 경우는 공수2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때 함수 파트에 대해서 또다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원들이 생기는데 이 단원을 잘 못 친 학생들 같은 경우 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학기 기말 단원에 함수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이 들어갔는데 보통 매년마다 2단원하고 6단원의 고난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의 2차 함수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는 거의 2차 함수, 고난도 문제는 2차 함수에 많이 몰려 있고 나머지 복소수 하나, 인수분해 하나씩 이렇게 출제가 됐고 2단원은 출제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도에서는 난이도 있는 것도 2차 함수. 그리고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난이도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올림포스 기출문제에 있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점 구성은 22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시켜봤는데 23년 이후부터는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1, 2학년들 다. 지금 이거는 1학년들 내용인데 보통 22년에는 서술형이 이제 12점으로 많이 줬지만은 이제 딱 고정시켜서 5점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술 단답 합해서 30점, 객관식은 70점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이 형태로 계속 따라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배점이 조금 작년과 약간 차이점이 있고 문항수도 약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예, 문항수는 작년에는 다 모든 시험이 21문항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가 더 늘어나서 23문항. 그리고 배점도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4점대부터 시작해 5점대로 객관식에 맞춰줬는데 이번에는 3.1점부터 최저 점수가 그 다음에 객관식의 최고 높은 점수가 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어려운 부분을 이제 배점을 객관식에도 많이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단답형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3점에서 5점 사이. 이 부분을 약간 주의해야 될 게 학생들이 다 객관식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단답형을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단답형 3점, 4점짜리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 준비할 때도 단답형 쉬운 문제를 꼭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술형은 5점이었고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서술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작년 24년 올림푸스 부교재로 선정을 했을 때 학기별로 퍼센트를 나타낸 겁니다. 출제 비율에 대한 퍼센트. 그러니까 76, 71, 70, 76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똑같은 올림푸스. 이게 올림푸스가 매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바뀌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새 책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타이핑해서 학생들한테 자료들을 만들어 주는 편인데 올해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새로 24년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또 집어넣고 필요 없는 애들은 빼뒀더라고요. 이번에 이게 지금 제가 25년 1학기 중간고사 1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올림푸스는 65%. 그러니까 총 23문제 중에서 15문제. 좀 비중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비중이 조금 낮아졌는데 그래도 비중이 많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부교재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듯이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네.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제가 매 학기마다 이렇게 올림푸스의 몇 년도 걸 기출 문제를 써서 출제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인데,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5년 1학기 중간고사. 요게 지금 이번에 제가 새로 분석하면서 찾아냈던 부분인데, 노란색 부분은 올림푸스 유사. 거기서 출제가 됐다. 자, 뒤에 부분에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 유사율이 거의 그냥 문제만 보더라도, 비슷하네, 일치되네 정도 하는 애들을 모아둔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서 뺀 건데도 거의 65%.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부분이 이제 올림푸스가 아닌 문제들인데, 보시면은 센 A 단계 수준, 앞에 문제들은. 그 다음에 센 B 단계 수준. 한 문제가 센 C 단계 수준이라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센 C 단계라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애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이었고, 대부분 고난도 문제는 올림푸스 유형에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일단 부교재 난이도가 높습니다. 기출 문제다 보니까는 거의 올림푸스는 마지막 객관식 기출 문제 마지막 객관식 문제를 내거나 단답형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학년들은 변형을 더 어렵게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거기에서 변형된 문제도 또 풀어야 되고, 같은 유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학년 학생들도 작년에 1학년 시험을 쳤을 때 올림푸스로 풀 때 한 최소 3번 이상 풀었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헷갈렸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이번에 제가 1학년들 맡으면서 1학년들한테 23년 이렇게 변형돼서 나왔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이렇게 변형됐어요? 문제는 비슷해 보이는데 풀어보니까는 어렵네요.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연습해서는 안 된다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1번 문제인데 이게 올림푸스 문제입니다. 문제가 거의 바뀜이 없습니다. 숫자만 중간에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저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 정도 바뀌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똑같죠?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 네. 여기가 3개였고 여기가 제곱이 돼 있는 게 이제 2개가 4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올림푸스, 자, 이게 최근 연도로 들어가는 문제들을 선호를 합니다. 보성고가. 예, 그래서 최근 연도에 있는 문항들의 난이도가 높은 거를 선정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좀 힘을 더 실거나 문제를 더 신중하게 연습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었는데 24년 9월 9일 모의고사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최신연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신연도를 학생들한테 좀 연습을 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얘도 23년 보시면 문제가 요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색칠된 부분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학생들한테는 이것만 연습해 왔던 학생들한테는 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 자기가 이 문제를 봤다. 아니 그러면은 저 문제는 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된 연도인데 다시 한 번 더 출제를 했더라고요. 이게 22년, 21년에도 한번 출제를 했었는데 아예 좀 더 어렵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단순하게 이 문제만 푸른다고 해서 저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더 많이 하고 들어오라. 이런 식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2학년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은 일단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 파트, 요 파트가 집중적으로 낸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예, 그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 그래프가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도 하에서부터 극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상용 요구가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예상컨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모두 전 학교들이. 예, 어려운 문항들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은 간혹 가다가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상용 요구를 넣기는 하는데 학생들이 3단원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한 개도 없이 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로그함수, 삼각함수. 어차피 얘네들은 미적분에서 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하게 나왔다 싶으면은 반드시 한 번은 더 연습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난도에서도 당연히 삼각함수, 그래프, 로그함수.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연도마다 각각 하나씩 실었다고 보는데 올해는 로그함수와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네 문제. 그리고 배점도 앞에서 1학년 봤던 것처럼 얘는 24년, 23년, 24년, 25년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켰는데 그대로 객관식 70, 서답이랑 서술형이랑 합해서 30, 5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은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냈습니다. 2학년들이 작년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서술형이. 근데 2학년 첫 시험에서는 이제 굉장히 쉽게 낸 거. 간단하게 그래프 형태만 그려도 되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해서 웬만한 학생들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배점이 작년 배점입니다, 거의. 앞에서 1학년하고는 좀 달랐죠. 1학년 3점대부터 6.6점까지 올라갔고 지금 2학년들 25년 1학기 중간고사는 작년과 비슷하게 4.4에서 5.6 노는 배치고 단답형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5점. 지금 예상컨대 2학년들은 90대 초중반 왜냐하면 문제가 좀 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쉬웠기 때문에 1등급 컷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중반. 지금 현재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100점도 두세 명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말에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는 2학년들이 올림푸스 기출문제 1학년이랑 똑같은 올림푸스 기출문제에 수원 단원을 쳤었는데 수능 특강으로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네, 거기서 78%나 출제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거의 80%. 그러니까 총 19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4문제 빼고는 전부 다 수능 특강에서 출제했습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이유는 보시면은 일단 부교재 난이도는 높아요. 근데 쉬운 이유가 대부분 숫자 바꿈밖에 없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수능 특강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데 그거를 변형해서 내지는 않고 숫자 바꿈으로 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여기서 거의 숨은 그림 찾기 수준입니다.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특강이 조금 내용도 많고 애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푼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문제를 보여드리면은 얘도 바뀐 게 여기 숫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수능 특강 유제 문제고 얘는 이번에 출제된 기출 문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뀐 걸 찾기가 힘들 정도로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얘가 레벨 2 문제입니다. 레벨 2에서도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레벨 2인데 그림이 완벽하게 그냥 붙여놨습니다. 여기서도 찾기 힘들겠지만은 제가 찾아보면 여기 2분의 1, 여기 2.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번 그냥 풀어봤다 수준이면은 바뀐 걸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진짜 아니면은 한 번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연습을 많이 했다.
라면은 이 문제를 바로 빨리 풀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레벨 3에서 레벨 3 문항이 뭐 한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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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20문제 정도 있었는데 단원별로 한 문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뭐 올림푸스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문제들도 1등급 문제에서 잘 변형을 안 하고 1등급 아닌 문제에서 잘 변형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1등급에서 변형하려면은 문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변형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변형이 좀 가능했을 텐데도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문제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 문제집에도 많은 문제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거, 실근 여부를 나타낸 문제인데 저희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고 들어가서 맞춘 학생들도 있고 틀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부적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가 올림푸스 수능 특강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집에는 있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집에는 아예 없습니다. 뭐 센 정도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풀 교과서 뭐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좀 있는 교재에서만 비슷하게는 낼 수 있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이 풀 수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등급 초중반 때, 1학년 때 2등급 초중반 때로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안 낸 문제가 4문제인데 총 그 두 문제가 이 두 문제고 나머지 두 문제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거의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에 수능 특강에 숫자 바꿈이 있었고 숫자 바꾸지 않은 문항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커트를 거르는 문항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00점대가 조금 있을 거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무조건 시간 분배입니다. 앞에서도 1학년들 같은 경우는 23문제인데 시간 내에 푸는 게 너무 힘듭니다. 1학년들은. 왜? 연습이 처음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시작되면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기출지를 먼저 시작합니다. 기출지를 한 해부 풀고 설명이 들어가고 진도를 나가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해도 최소 15번, 20번밖에 기출지를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시간 분배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조금 50분의 뭐 타 기출지를 보거나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중에서 시간 절약을 하고 상으로 넘어갈 때는 시간 확보가 돼야지만이 1등급을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교재 당연히 중요하죠. 완벽하게 보성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리 낮아도 60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형에 대한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1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뀐다 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은 똑같은데 내부적으로 다르거나 그림은 다른데 숫자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손대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2학년들은 어떻게 보면 수능 특강에서 숫자 바뀜밖에 없다라고 해서 조금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이제 기말에는 조금 패턴을 바꾸지 않을까. 왜냐면은 성적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학생들 수준이 좀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상위권을 가르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의 변화를 더 줄 것 같은데 1학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 난이도를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보성고 쌤들이 변형하는 데는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더 어렵게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이때까지 본 바로는. 그래서 유형에 대한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다른 유형들도 보고 최소한 부교재는 3번 이상 무조건 3번 이상 푸시고 그 같은 유형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네, 여러 번 연습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보송고에 대한 1학기 중간고사 기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